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네, 이달의 MP로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요. 저희가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한 달 그 MP를 좀 쉬게 되었는데 좀 보시면서 조금 달라지신 걸 좀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 옆을 지키던 그 아름다운 청년 우리 정준 사무국장 대신에 더 아름다운 우리 미녀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이제 새로 이제 MP 편집장으로 이제 오시게 되신 조경은 박사님, 네,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이 정종 사무국장님 빈자리를 채워야 된다는 부담만큼 큰 거는 없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저희 뉴 패러다임은 사실은 MP가 뉴 패러다임이라는 이름이잖아요. 이제 정말로 대한민국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이때에 막중한 사명을 주셔서 정말 어떻게 이 어깨에 매달린 이 짐을 감당해야 될지 네, 늘 걱정이 됩니다. 네. 이제 저희 앞으로 이제 영상으로도 많이 조 박사님 많이 만나게 되실 텐데, 또 저희 이제 뭐 오프라인 행사, 그리고 이제 또 새로운 이제 저희가 또 문화 프로그램도 기획 중인데, 그때 또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시게 되시거든요. 그래서 많은 좀 격려 부탁드리고, 저희 이제 MP가 조금 더 그리고 저희 VON이 조금 더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좀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은 지난달에 나왔던 그 8호는 저희가 이제 찍지 못해서 이번에 8호, 9호 같이 동시에 이 아티클들을 좀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가장 힘들었죠. 저희 만들었을 때에 네네. 지면으로 이게 담아내기가 너무나도 어려웠었고 또 네. 그걸 이렇게 영상으로 또 한 번에 담아내기도 어려웠던 것 같아요. 예. 왜 그러냐면 사실 이제 이게 저희가 이제 이 8호 9호는 저희가 이제 부정선거 관련한 이슈들을 좀 많이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총선 이후에 선거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제는 뭐 좀 예전에 이런 어떤 정치적으로 접근하셨던 분들이 아니라 새로운 분들이 많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특히 이제 젊은 층들의 관심이 그 네. 태극기 집회 때하고는 완전히 다른 또 열기가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예. 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8호에 이제 저희가 담았던 것은 보통 사람들이 이제 그 부정선거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나서셨어요. 그래서 이제 뭐 저희가 예전에 저희 영상으로도 소개했던 김민수 네. 그 국주본 기획팀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젊은 청년들이 지금 강남역 쪽에서 굉장히 많이 지금 이제 매주 이 부정선거로 인해서 이제 많이 이제 그 목소리를 내고 계시는데, 그래서 8호는 이제 뒤에 나오는 보시면 보통 사람들이 보통 선거 지켜야 한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헤드라인으로 저희가 이제 그 MP를 꾸렸습니다. 네. 근데 박사님, 저희 이제 그 보통 사람들이 보통 선거 지켜야 한다라는 이제 이 헤드라인에서 보듯이 좀 궁금한 이제 뭐 의문일 수 있는데, 예. 보통 사람들에게 이 선거가 왜 중요할까요? 저희 벌써 학교에서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배웁니다. 학교에서. 네, 선거의 4대 원칙이 있죠. 직접, 그리고 비밀, 평등, 마지막이 보통선거죠. 이 보통선거의 원칙은 사실 한 사람이 한 표를 가져야 된다라는 거고요. 또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는 가리지 않습니다. 예, 잘난 사람이건 못난 사람이건 돈이 많건 적건 누구에게나 인간으로서의,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존엄성을 가장 확실하게 인정해주고, 또 그런 인정받는 나 자신이 스스로가 행동하면서 인정을 또 받는 길이기도 하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우리의 그 한 표가, 그 보통 사람의 그 한 표 한 표가 빵 상자에 들어있거나 아니면 정말로 그 제대로 카운팅이 되지 않거나 했을 때에 오는 바로 그 나 자신에 대한, 자기 개인에 대한 그 존엄성이 훼손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우리 젊은 청년들까지도 움직이는 그런 힘이 되진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보통 사람들이 일어났는데, 이제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저희는 수 덕후라고 부르는데, 그렇죠. 네. 이 로이킴이라는 분이 그 여러 가지 그런 프로그래밍적으로 이 선거 결과가 굉장히 이상하다 해서 계속해서 이제 그 결과를 가지고 계속 이제 무언가를 하신 거예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인터뷰가 이제 8호에 나와 예. 있습니다. 그래서 6개 이제 굉장히 논란의 대상이 됐죠. Follow the Party. 네. 이게 왜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걸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제 쭉 이제 그런 인터뷰를 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이분이 어떤 뭐 다른 어떤 뭐 이상한 목적을 가지고 이것을 한 게 아니라 순수하게 자기네 어떤 선거권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그 결과가 이상한 거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그냥 파신 거예요. 파셔서 나온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이 30대 시민 로이킴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분이 어떤 분인지 대해서 조금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사면에 보면 이제 그 MPK 성명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시면 위대한 보통 사람들이 거대 선거 부정에 맞서는 시대라고 이렇게 지금 그 제목으로 이제 그 성명서가 발표되었는데 이 부분 조금 이야기 좀 해주세요. 저희 사실은 로이킴이나 또 로이킴의 가설을 프로그램적으로 한번 이제 증명을 해주신 후사장님이나 여기 저희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냥 평범한 시민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이죠. 예. 근데 그 평범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은 우리 지금 말도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입을 가로막고 어떤 표현의 자유, 아주 기본적인 자유조차도 가로막고 있는 그들의 눈에 봐서는 글쎄요, 그렇게 쉽게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일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목소리들, 그렇지만 평범한 일상 안에서 자기 자신이 열심히 일하면서 쌓아온 전문성이 있죠. 그렇죠. 예, 바로 그 전문성을 가지고 그런 통찰력과 직관력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목소리 제발 좀 들어주셨으면 하는 이제 그런 마음을 담아서 성명서를 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9호는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검증을 요구하고 재개표를 요구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보여주는 이상한 어떤 그런 의혹들에 네.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뭐 기득권들은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이게 6.25 시대와 거의 같은 정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해외에 있는 자유 세력과 함께 공조해서 이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같이 좀 이렇게 뭔가 검증을 해보는 그런 이제 그런 시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9호는 부정선거는 제2의 6.25에서 자유 세력의 국제 공조로 맞서야라는 이제 그런 타이틀로 저희가 이제 헤드라인 뽑았는데요. 네, 이 부분도 조금 소개 좀 해주세요. 네. 공교롭게도 사실은 또 이 즈음에서 전 세계적으로 선거들이 네.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사실은 말라위 같은 케이스들도 있었고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또 대한민국의 이 부정선거와 관련된 저희는 이게 부정선거다라고 단정지어서 얘기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다만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자유민주사회의 어떤 과정 중심 그리고 작은 목소리라도 경청하는 태도, 성숙한 시민의식 뭐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렇지 못한 현상들이 또 국제적으로 벌어지고 있고 또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이 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사실은 자유 세력들이 함께 공조해서 평등한 사회, 그러니까 이때 평등이라고 하는 건 보통 사람들이 각자의 존엄성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장으로서의 선거를 지켜내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거든요. 네. 예,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 저희가 이 9호가 6월 달에 나왔었잖아요. 네, 예, 네, 6월 달. 했는데 6월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되짚어 보면 저희가 부정선거는 제2의 6.25라고 이게 타이틀을 붙인 거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6.25라고 하는 그 전쟁의 참화 속에서도 두 번의 선거를 아주 평화롭게 치러냈습니다. 52년 4월에 지방선거와 8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요. 전쟁에서 총칼을 들고 서로 피를 흘리며 싸우는 것만이 전쟁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직접 물어본 거죠. 어떤 체제를 선택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사실 선거는 어떤 문명과 어떤 역사의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냐라고 그냥 배운 사람들, 선택된 소수에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양심에 비추어서 물어보는 이제 그런 소중한 기회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번에 이렇게 각종 의혹들이 난무하고 있는 4.15 부정선거라고 저희가 의혹으로 이제 제기하고 있는 이번 선거는 사실상 이 역사의 큰 틀 안에서 또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저희가 이제 2면부터 이제 그 3면까지는 네. 우리 도태우 변호사님께서 이제 5면까지는 도태우 변호사님께서 이제 그 부정선거 관련해서 이제 해외 이제 그 양심들과 세계 양심들과 함께하기에 알립니다. 해서 이제 부정선거에 관련된 쭉 어떤 그 정황들에 데이터들, 대한 이야기들을 쭉 이제 그런 내용들을 쭉 이제 하고 계시고 이제 이게 이제 해외로 번역이 돼서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연들에게 지금 저희가 이제 돌리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진짜 이게 뭔가 이게 해외에 저희가 알려야 되는 예. 상황인가요 이게 그러게요. 저희가 후진국도 아니고 정말 세계 뭐 10대 안에 들어간다고 뭐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으신데 이런 나라에서 이렇게 지금 이거를 해외에 지금 양심들에게 알려야 된다는 그런 상황이 참 안타깝긴 한데 아무튼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도변에서 쭉 설명하고 계시고 일면은 이제 이게 사실은 디지털 뭐 지능 범죄라고 예. 얘기를 이제 하시는데 이게 보면 그 투표 저희가 사전 투표 이런 것도 예. 이제 이게 그 온라인의 어떤 그런 요소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그게 돼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의혹들이 많이 생기게 된 거고 그게 이제 오프라인보다 좀 조작이 오히려 더 쉽다. 이제 그런 어떤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아이러니한데 예.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이지연 이사가 예. 이제 이야기를 글을 썼는데 IT 전문가시죠. 네네네. 예. 이거 어떠셨어요? 사실은 이 아날로그 대 디지털이라고 하는 이 대결 구도가 세대 갈등을 얘기하는 거는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저희가 보통 선거의 소중함을 얘기를 하는 거는 디지털이라고 하는 그 알 수 없는 조작의 여지가 들어오게 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표의 등가성이 사라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디지털 방식의 그 선거 들의 어떤 여러 가지 조작의 여지가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개입을 하게 된다면 이게 그냥 단순히 이게 아니다 그렇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쓸모없는 소모전에 네, 들어가게 네, 된다는 네, 겁니다. 네. 이게 사회적인 낭비일 뿐만이 아니라 이 각종 의혹과 음모론이 판치는 세계가 이게 과연 정말 우리의 경제 규모라든가 살림살이라든가 이런 데 걸맞은 정신 자세인가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질문인 것 같아요. 사실 뭐 내용과는 조금 상관이 없는데 네.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차이는 이제 예를 들어서 아날로그가 주는 어떤 비효율성, 그렇죠. 부정확성을 예. 좀 커버하기 위해서 이제 디지털 요소가 들어온 건데 네. 오히려 이게 완전히 지금 더 이제 뭔가 조작이 가능하고 더 쉽게 되어지는 몇 명의 어떤 그런 그 기술로 인해서 그렇죠. 그렇게 되어버리는 게 참 재미있는 현상이에요. 현상이고 예. 또 하나는 디지털이 주는 어떤 그 차가움이라고 얘기해야 될까? 네. 어떤 사람 각 한 표 한 표의 소중함보다는 수로 표현되는 그냥 하나의 그냥 수로 표현되는 어떤 그런 그 더 오히려 더 비인간적이고 더 그렇죠. 어떤 그 소중함이 좀 이렇게 가치가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 저는 있었어요. 그래서 이 뭐 이전 이사님도 그렇게 이제 주장하고 계시는데 오히려 이런 선거나 이런 굉장히 뭐 중요한 국가의 어떤 그런 큰 어떤 이런 뭔가 조작이 쉬울 수 있는 그런 부분에는 오히려 아날로그가 더 적인 요소들을 더 맞습니다. 해서 예. 그렇게 가는 게 낫지 않나라는 그런 또 내용들을 써주신 것 같아요. 이 선거야말로 가장 비효율적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가장 투명하고 공정한 네.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죠.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게 사실은 이런 어떤 그 사실 이게 야만과 문명, 문명 예. 이 싸움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보면 이제 6면에 보면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정소영 변호사님께서 칼럼을 써주셨는데 저는 처음 들었어요. 1619 프로젝트 처음 네. 들었습니다.
이게 어떤 건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이 1619 프로젝트라고 하는 게 미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고 이번에 그 조지 플로이드 사건으로 더 집중적으로 이제 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네. 특히나 이제 보수 정론지라고 불리우는 내셔널 리뷰라든가 아니면 네네네. 폭스뉴스 같은 곳에서도 이 1619 프로젝트에 대한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 한나 존스라고 하는 니콜 한나 존스라고 하는 이 기자가 이제 처음에 선도가 되어서 이제 그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뉴욕 타임즈와 함께. 근데 1619년 1619년이 어떤 해인지 혹시 아시는지? 저는 잘 몰라요. 그럼 1776년. 그때는 이제 미국 독립선언서가 선포된 날이죠. 그렇죠. 네. 그 미국이라는 나라의 기반과 그 정통성을 그냥 그 공식적으로 인정한 해가 바로 1776년입니다. 저희한테는 1948년과 같은 해죠. 맞습니다. 네네. 이거 이제 찍고 있는 오늘 바로 제헌절인데요. 이 오늘이 사실상 대한민국이 그냥 탄생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이고 어떤 토대에 있으며 앞으로 어떠한 미래를 지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날입니다. 네. 근데 1619년은 미국의 버지니아에 있는 제임스타운에 흑인 노예들이 도착한 날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1619년을 미국의 시작이라고 인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의 가치는. 네. 미국은 처음부터 누군가 특정 어떤 그 집단이나 부류나 인종과 같은 그 타고난 정체성 있죠. 뭐 아이덴티티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그런 타고난 정체성의 불균형 그리고 그런 단순한 불균형이 아니라 누군가를 착취하고 누군가의 그런 피와 땀을 강제로 빨아먹으면서 고열을 짜낸다고 하죠. 고열을 짜내면서 그 위에서 이루어진 나라라는 그런 선언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그 블랙 라이브스 매터라고 하는 이제 그런 운동도 요 일환으로 그 위에 이제 서 있다라고 할 수가 있죠. 네. 참 어떻게 보면 이건 굉장히 역사적으로 네네. 이제 어떤 그 가치 충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미국에서는 사실 1964년에 인권법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대법원에서 제정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그 연방 대법원에서 판결이 또 하필이면 또 6월에 또 나왔는데 굉장히 중요한 판결인데요. 그 1964년 인권법에서 차별 금지 대상인 이 섹스에다가 어떤 거를 더 넣었냐면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를 포함을 시키게 되었어요.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양성평등이라고 했을 때하고 성평등이라고 했을 때하고 다르죠. 굉장히 다르죠.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이게 단순한 말장난에 지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알려야 되는 것들은 몇 가지 용어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런 용어, 저런 용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어떠한 맥락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될 것인가라고 하는 조금 차근차근한 설명이 필요한데요. 이제 그런 것들이 없어지고 사실은 이런 뭔가 용어라고 할까요? 새로운 개념들을 넣으면 어딘가 조금 더 나아 보이는, 뭔가 사회가 더 발전해 보이는 이제 이렇게 가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판례 자체는 성적 지향이라든가 성 정체성에 따라서 사회적인 차별과 혐오를 없애겠다라고 하는 취지라고 하는데요. 일례로 지금까지도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미국의 케이크 베이커리에서 우리는 동성 커플인데 우리 결혼을 축하하는 케이크를 좀 만들어 주세요라고 갔다가 이제 거절을 당한 그런 케이스들을 좀 상기하게 하죠.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좀 굉장히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네, 이런 미국의 그런 상황이 이제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네. 지금 저희 이제 차별금지법이 곧 이제 입법이 된다고 해서 종교계 특히 지금 특별히 기독교계가 굉장히 지금 긴장하고 있는데 이런 차별금지법은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의 헌법은 기본적으로 개개인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은 평등 쪽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있지요. 그리고 계층으로 본다면 참 이것도 계층이라고 말하기가 그런데요. 소수자 그룹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한쪽으로 보면 소수자 그룹까지 포함하는 거니까 굉장히 포괄적인 것처럼 보이는데요.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베이커리 웨딩 케이크의 경우에
이렇게 차별금지법 안에 포함되는 그런 소위 소수자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우리 법의 테두리 안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어떤 가치라고 할까요? 아니면 그 권리를 인정을 하게 된다면 사실 일상생활이 폭력으로 얼룩지게 됩니다. 조금 뭐 우리가 나쁜 말로 속된 말로 완장찬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이제 그런 세상이 오게 되고 또 평범하게 가정을 일구면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사는 사람들의 그 아주 기본적인 양심의 자유조차도 저해하게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사실 모든 것들을 발언까지도 개개인의 그 개인과 개인 사이에 주고받는 발언까지도 법에 호소하게 되는 모든 것들이 법으로 한 개인의 가치를 그리고 한 개인의 어떤 양심까지도 규정해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국민투표 아까 오늘 계속 큰 화두로 얘기를 했는데요. 투표로만 개정될 수 있는 헌법의 가치가 하위법에 의해서 개정이 돼버리는 그런 정말로 우리가 걱정하고 우려해야 될 만한 그런 본질적인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사실 모든 어떤 인간이 갖고 있는 감정이나 네.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양심들 네. 이런 거를 국가가 어디까지 이제 그 제어하고 어디까지 간섭하느냐의 문제인데 이 차별금지법은 너무 들어와 버린 거죠. 그렇죠. 네, 예. 너무 들어와 버리고 그거를 국가가 일부 특정 어떤 그 세력에게 더 차별이라는 이름으로 특혜를 주고 그 사람들의 어떤 권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막게 되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역전의 어떤 그런 느낌인데, 그럼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쉽게 얘기하면 다수가 소외되는 거잖아요. 소수에 예.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어떤 개인이 양심의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국가가 이렇게 칸막이를 만들어 놓고 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거는 뭐 전체주의 국가죠. 예, 그렇죠. 전체주의 국가고 이제 국가가 결국에는 뭐 모든 걸 다 하는 거죠. 네,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 저는 이제 보면서 하나 이제 좀 마음에 딱 와닿는 문구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깊이 생각해 보지 않으면 냉혹한 자유보다는 따뜻한 평등이 더 도덕적이고 차가운 법치보다는 감성에 기반한 인치가 더 인간적이라는 미디어의 선동은 누구나 쉽게 설득당할 수 있는 매력적인 것이다. 그러나 듣기 좋은 말이 다 좋은 것이 아니고 지금 괜찮다고 앞으로도 다 괜찮은 것이 아니다.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는 온 국민이 깨어나서 치밀하게 점검해야 한다. 왜냐하면 한 사회는 아주 작은 틈으로부터 매우 서서히 망가지기 때문이다. 네, 이 보면 이 정성윤 교사 선생님 쓰신 글에 의하면 뭐 많이 망가져 있죠 지금 우리나라는. 그렇죠. 굉장히 지금 뭔가 그 가치가 전복이 돼 있고 어떤 그런 그 옳고 그름이 완전히 지금 뒤바뀌어 있는 선을 선이라고 하지 않고 선을 악이라고 부르고 악을 선이라고 부르는 약간 그런 식의 어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그런 도덕적인 관념들이 다 많이 바뀌어진 것 같아요. 헷갈리게 만들죠. 네, 많이 헷갈려졌죠. 예. 네, 그래서 이게 이런 물론 이게 뭐 좀 이렇게 뭐 이렇게 얘기하면 포스트 모더니즘 예, 현상이라고 맞습니다. 얘기할 수도 예.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뭐 대한민국에 너무 지금 만연돼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어르신들이야 이제 뭐 항상 걱정하시는 거지만 이제 어르신들이야 이제 뭐 그 이제 나라의 중심이 아니고 미래가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젊은 청년들이 미래인데 청년들이 굉장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일어나서 조금 더 싸워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인용하신 부분 굉장히 네. 저도 동감하는 부분인데요. 사실 생각해 보면 자유는 아주 냉혹하고 무자비하기 그지 없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누가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게 없거든요. 오직 나 자신이 그 인생의 의미와 진실을 찾아가야 합니다. 근데 우리 삶은 또 정말 말 그대로 그렇게까지 따뜻하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른 것에 자기 자유를 맡기려고 하죠. 가장 손쉬운 방법이 그렇죠. 법인데요. 네. 과연 여러분들은 세상이 정해주는 혹은 나라가 정해주는 뭐 가해자와 피해자, 조금 더 도덕적으로 우월한 사람과 열등한 사람, 그것에 여러분의 판단과 양심의 자유를 맡기실 건지 그거부터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법치를 부인하는 건 아니,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그럼요. 내가 법치와 예. 자유민주주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유에 대한 어떤 그 개인의 그 자유의 영역에 대해서는 국가도 침범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이제 그거를 어떻게 이제 그 법으로 지켜가느냐, 그걸 지켜주느냐, 국가가 해줄 수 있는 건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자유를 침해해서 이걸
쪼개갖고 여기다 법을 다 들이미는 게 아니라 이 자유라는 영역을 법으로 테두리 안에서 어떻게 지켜주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이제 두 권을 좀 리뷰를 해봤는데, 네, 오늘 우리 조 박사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너무 풍성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유, 저야 영광입니다. 네, 다음 호도 이제 또 기대하고 다음 네. 호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네,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텐데 우리 아름다운 청년 정준 사무국장님 자리에 모시고 지난달에 있었던 MPK 행사도 조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신앙의 자유 포럼이라고 네. 그 새로운 포럼을 발족을 했죠. 네, 5월 30일 날 신앙의 자유 포럼 발족이 있었습니다. 네, 그 부분 조금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네, 지난 5월 30일 은평제일교회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그 MPK 큰 모임이 있었습니다. 네. 그 큰 모임에서 신앙의 자유 포럼 발족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네, 저희가 이제 그 총선 21일 전에 만든 그 기도방에 계신 분들이 네. 모이셔가지고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의 자유 포럼을 발족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시는 분들 계실 텐데 우리 정준 사무국장님이 사실은 목회학 석사 하셨죠? 네, 그냥 MDB, 네네. 네, MDB를 석사까지 하셨던 하신 졸업했고요. 굉장히 훌륭하신 전도사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려도 뭐 충분히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네, 그 신앙의 자유 포럼이라고 하셨는데 네. 신앙의 자유가 왜 중요한가요? 신앙의 자유를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신앙의 자유에 대한 전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의 자유 포럼을 통해 가지고 그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공산주의와의 마지막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가 이 신앙의 자유 포럼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다면 이제 전투의 앞장선 약간 뭐라 그럴까 전위 부대 그런 느낌이 나네요. 그렇죠. 그날 그 김명 사무총장님께서 굉장히 그 감동적인 발족사가 발족사를 있었죠. 하셨죠. 네. 그 부분에서 혹시 뭐 이렇게 감명 깊었던 네, 부분을 조금, 네, 말씀해 몇 주세요. 부분 나누자면요. 네네네. 지난 몇 세기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갈수록 더 인기 있는 사상이 된 듯합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세계로부터 더 멀리 가면 갈수록 세상에서는 더 인기 있는 스타가 되는 것 같다고 하시면서 세상에서 인기 있으려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 세상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인기가 없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자꾸 너무 이제 기독교 중심적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사실 기독교는 종교의 차원에서 머물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는 것이 기독교를 권장하는 모든 나라에는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기독교가 있는 곳에는 기독교만 믿어야 한다는 강요가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냥 다른 것들을 선택할 수 있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기다려줄 수 있다는 것을 그 발족사를 통해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의 자유가 모든 자유에 선행하는 것처럼 네, 그래서 신앙의 자유가 꼭 필요하고 우리가 그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소리 내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신앙의 자유 포럼 이제 오프라인 모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7월 25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MPK 홀에서 신앙의 자유 포럼 오프라인 모임을 갖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이제 여러 포럼이 기획이 되어 있긴 한데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좀 이제 오프라인 모임이 이렇게 쉽지가 않은 상황이 맞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의 자유 포럼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모여서 같이 그런 이제 뭐 모임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다시 한번 좀 네. 네, 7월 25일 오전 11시에 신앙의 포럼 오프라인 모임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처음에 그 로버트 박의 목소리 서문을 읽어 오시면은 그 서문의 내용을 가지고 김명 사무총장님이 함께 토론하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네, 됐습니다.
네, 이달의 MP 저희가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이 됐는데요. 네,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다음 이달의 MP 때는 다음에도 오실 거죠? 이달의 MP 네, 이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다음 달에는 더 풍성한 소식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